자, 상황이 이런데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정권을 지지하는 자들은 반성하지 않고요. 심지어 얼마나 웃긴 꼬라지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정권과 가까운 미국에 있는 사람, 즉 교포들의 리더라는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 권력이 공고하게 되어가고 있다. 미북 회담 성과 없었지만은 트럼프 권력이 공고하게 되어가고 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 압박을 넣겠다. 또 대북 민간 교류 시도가 지금 태권도나 의학계나 이산가족 상봉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 있는 교민 중에도요, 말이 그냥 교민이지 북한 문제에 우호적이거나 지지하는 교민들이 상당수가 있고, 한국의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대북 시각을 가진 교민이 상당수가 있고, 또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교민이 상당수가 있고, 북한이 미국 사회 내부에 심어 놓은 북한의 앞잡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총활개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언론이 얼마나 싸늘해졌는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3차 방북 때까지만 좀 지켜보겠다 하고 비판을 삼가하던 친 트럼프 매체까지도 실망스러운 이런 방북이었다면서 이래가지고 비핵화가 되겠느냐, 차라리 압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내놓은 주요한 비판적 평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갱스터 라이크, 깡패 같아. 또 리그레트블, 유감스럽다. 또 very concerning,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폼페이오가 만나고 난 뒤 프로덕티브, 생산적이다. 또 프로그레스, 전진이다. 이런 자평을 했지만은 이를 주목한 미국 언론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미국을 비난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미국 언론의 화제였습니다. 자, 이번 영문판은 미국 언론이 번역한 게 아니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자신들이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올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NN 등 주요 언론은 이런 북이 미국을 비판하는 영문 담화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제목을 뽑았는데요. 담화의 핵심인 미국의 일방적이고 폭력배 같은 비핵화 요구라는 말에서 나온 경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은 외교 성명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외교관계 단절을 각오할 때나 쓰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반응이 놀랍다며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북한의 대미 독설과 악담이 되살아났다 이랬고, CNN은 폼페이오가 생산적이라고 표현한 지 몇 시간 뒤에 북한이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폼페이오를 정말로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간에 트럼프에 대해서 뭘 하든지 그냥 칭찬 일색이었던 폭스뉴스도 냉정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북한이 담화에 쓴 유감스러운이라는 말을 쓰면서 폼페이오의 평양행을 빈손 방문, empty handed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비판으로 비핵화의 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빠졌다면서 이런 북한의 모습은 폼페이오가 북한의 선이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모순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어려울 거라는 뚜렷한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만드는 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비핵화 대화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를 따라서 북한에 들어간 뉴욕타임스는 핵무기에 대한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북한의 문서화된 성명 등 미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도 얻었느냐는 질문에 폼페이오가 답하기를 거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가 처음으로 하루 자는 1박 2일 북한 방문을 했는데 3번의 방북 중에서 이번의 방북이 가장 결실이 적은 방북이다 했고, 더 나아가서 폼페이오와 수행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 게 있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라면서 이번에는 김정은조차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요,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 한국 대사가 될 뻔했죠. 그는 폼페이오가 진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대지에게 립스틱을 칠하기 같은 포장이다. 대지한테 립스틱을 칠해봤자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곧 잡아먹을 돼지가 립스틱을 칠하고 있으면 먹기도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국적 실종, 자, 그리고 전쟁 포로 유해 송환에서 진전이라도 있을까 기대했지만은 추가 일정을 잡는데 거쳤다면서 이러한 지연은 북한이 송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거다. 즉, 돈 내놔라 소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1인 인류회당 7만 불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것은 10년 전 협상과 똑같은 각본이라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싱가포르까지 16,000km 보냈지만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전혀 고무적이지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한때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빌 리처드슨 전 유엔 대사, 뉴멕시코 주지사도 했지요. 이 사람은 유해 송환의 대가와 관련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서 과거 미국이 유해 항구당 북한에 7만 달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군부가 외화를 벌어주는 유해 송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2007년에 방북해서 유해 7구를 송환해 올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유해 송환은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희생자 유족을 위한 선의의 제스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돈이 오가는 이런 북한의 요구는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워싱턴 포스트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할 어떤 의도도 없는 걸로 보인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 게 오히려 북한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폼페이오도 우리가 한동안 주장했던 북한의 전략과 의도의 실상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폭스뉴스에는 북한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의 기고가 실렸는데요. 폼페이오의 실망스러운 평양 방문으로 북한 비핵화의 판돈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북 총강경 보수파인데요. 미국은 달갑지 않은 3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첫째는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둘째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핵이, 셋째는 북한의 핵무장국으로 인정.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불쾌함을 숨기지 않으면서 일본에서 한미일 공동 외교장관 성명 발표 뒤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계속 선의로 협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신경을 쓴다면 나는 미쳐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신경을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폼페이오도 슬슬 미쳐가고 있네요. 미쳐버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좀 미쳤습니다. 조셉 윤 대북정책 전 특별대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나쁜 신호라면서 그들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을 기대치를 낮추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 미국의 이 국무부는 과거에 미국에서 북한에 많은 돈을 들여서 도왔지만은 그런 돈이 안 좋은 방향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전임 행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우리는 반복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이나 지금 야당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 트럼프, 폼페이오 이 두 사람은 지금 회담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아마 감당을 못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더 웃기는 거는 지금 한국의 좌파 언론이나 한국의 이 정권 친정부 언론들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입지가 공고하게 된다면서 핵전쟁에서 3천만 명을 구한 건 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중간선거에 북한 이슈를 넣어가고 있고 이것이 매우 성공적으로 트럼프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언론들이 별 성과 없는 회담이며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상 간의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다라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YTN이요.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미국에 있는 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촛불과 코드가 맞는 단체의 임원이 모양입니다. 참 미국까지 가서 생업에 열중하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정치에 사회 문제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정열을 불태우는 사람을 보면 참 왜 저리 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가끔 외국을 가서 식당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만날 때 한국 식당이나 거기에 이 식당 주인이나 현지에 있는 교민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안 변하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이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의회가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에 북한 정책 감독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혼자 북한과 하고 협상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의논을 하고 조언도 듣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발의를 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에 연계되어 있는 의회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 7월 11일부터 700여 명의 한인이 의회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 교포가 의회로 간다는 거예요. 의회 내에서 한인들 역할이 가장 요구될 때이다라면서 매년 아까 말한 뉴욕 시민 참여센터라는 데에서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을 워싱턴에 600에서 700명을 모아서 3, 4일 동안 의회에 자기 지역 의원을 찾아가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이슈를 목소리 내는데 올해는 의회에 대해서 행정부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서 우리 기관 쪽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의회에 대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역할을 해라. 이런 게 마침 있었다. 즉 트럼프 쪽에서 미국에 내가 북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받아라 어쩌라 간섭이 심하니 한국의 문정권을 지지하는 너들이 좀 모여가지고 의회에 압력을 좀 넣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7월 12일 하루 동안 700명의 한인들이 미국 의회에 120명의 의원들하고 약속이 다 되었다. 만나기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압력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권자의 입장에서 북한과 문정권을 위해서 의회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믿지 않는 그런 의원들에게 이 한국인 시민사회가 압력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갔어요. 제정신 지니고 좀 살길 바랍니다. 예? 당신들은 뭔 일 생겨도 미국에 사니까 괜찮지만은 한국에 사는 이 5,100만 명은 일이 잘못되면요. 죽어요. 당신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미국 교포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정신 나간 교민들 있으면요. 정신 차리라고 좀 욕을 해주세요. 미국까지 갔어도 제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 측에 스포츠 문화 교류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미국 국민들 중에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래서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의료 지원 등을 통해 미북 간의 해빙을 돕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 태권도계라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은 이 최홍희, 최덕신 이런 사람들이 국제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립을 해왔죠. 오늘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이제 그걸 했지만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태권도 부분에 미국에 있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11년에 북한의 조선 태권도 시범단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주요 도시를 돌게 했고, 또 미국의 태권도 타임스라는 잡지 대표가 이제 3차로 북한하고 이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북한의 태권도단을 미국으로 끌고 오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북한을 만나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별도로 추진한다. 이 미국에 보면 북가주, 즉 북아메리카주 이북 5대 연합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지금 교류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한인단체인 재미 동포연합사나 조미 어학과학교류촉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98년부터 매년 4, 5월 사이에 대표단, 의료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에서 학술대회를 했다는 거.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조미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친북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에서 태권도 교류를 하니, 뭐 의학 교류를 하니, 이산가족 상봉을 하니, 아까 말한 또 그런 단체는 이제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트럼프를 위해서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까지 가서요. 그냥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한국까지 당신들이 걱정 안 해줘도 돼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의식이 제대로 갖고 계신 그런 교민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도요. 한국에서 하던 짓거리를 버리지 못하고 고향이니 정치 색깔이니 따라가지고 패거리 지어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흐트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는요. 그냥 조용히 좀 사세요. 자식 공부나 잘 시키고. 뭐 하자는 짓입니까?